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과학원 박민찬 원장입니다. 주 5회 오후 3시에 방송하는 풍수만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98년 전 오늘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19살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생각이 더욱 납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꺾건마다 3천만의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생명이다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벗어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네, 국민이라면 오늘 이 3.2절 노래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한이 맺힌 노래죠. 사실은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참 한마는 그런 나라였죠. 이름과 성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독립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그런 그 노래가 또 지어졌다고 하죠. 1947년도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게 본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 목숨 바쳐서 독립, 독립이여라. 이 나라 살리는 독립, 이 나라 찾는데 독립, 독립이어서 오라, 독립이오라. 이렇게 이 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처음에는 독립을 했다가 1948년도에 우리 정부,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작곡가에게 다시 이걸 좀 바꿔 부르면 안 되겠느냐, 통일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얼마만큼 일본한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36년간씩이나 그랬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아찔한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말 모욕당하고 말살당하고 정말 모든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성황후도 또 살해됐고 말이죠. 살해시켰고. 이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모욕이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독립을 했죠. 이건 정말 불미스러웠지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정책 중에 풍수를 말살시켰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풍수를 완전히 못하게 했어요. 이 풍수지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그 정책에 필요한 것이면 이것을 말살시켰을까요? 본래 이 풍수지리는 정말 1000년 전부터 그 과거에는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이 풍수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시험 종목에 풍수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풍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쭉 그 옛날부터 풍수를 많이 활용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물론 풍수를 완벽하게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풍수라는 것은 전해오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풍수가 말살됐다는 것이죠. 저는 풍수학자로서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게 다 풍수에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풍수가 한동안 지금까지도 어쨌든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풍수를 우리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풍수가 죽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풍수라는 것이 뭐냐? 풍수 속에는 경제가 있고 또 운명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풍수학자로서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셔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 인간사가 다 풍수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간다는 과정이 다 풍수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풍수학으로 이 정책을 적용시키면 현재보다 100배 이상 효율적이 됩니다. 100배 이상. 모든 정책을 가령 교육정책이다 그러면은 이 교육정책을 풍수하게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육정책, 본래 교육정책이라는 게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단 몇 년도 못 내다봐요. 그게 왜 그래요? 그 근본 교육정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 보니까 애들만 잡아요, 애들. 그 어린애들만, 엄마, 전만 떼면, 이젠 그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데, 그때부터 뭘 가르쳐요? 이런, 이 정책을 완전히 바꿔줘.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박 겉핥기 정책입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사회에, 나라에 별로 10%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10%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이 교육정책도 풍수학에 맞춘다. 풍수학이 뭐냐?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운명이란 내가 타고난 소질, 기질, 특징 이거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성장에서는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프로가 되죠. 박사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사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라에는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교육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아주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는 방법은 아니다. 모든 정책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10%밖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만큼 중대하겠습니까? 풍수학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또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은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명당을 다 끊어놓기 위해서 새말뚝을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새말뚝을 박고 명당을 끊어놨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인물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인물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현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세종대왕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말뚝을 받고 명당의 혀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 새말뚝을 박아서 명당 끊었다는 것은 가짜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밝혀냈어요. 자, 제가 13년 전에 SBS 방송 중에 강화 만이산에서 그 새말뚝 뽑는 그 장면을 가지고 풍수학적으로 그것을 풀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전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소윤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노인이 되셨죠. 생전에 계실 텐데, 소윤아 이 분께서는 전국에 일본 사람이 박아놓은 새말뚝만 전문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만이산에 새말뚝이 박힌 것을 뽑고 있는 장면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소윤아 씨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새말뚝이 어디에 많이 박혔습니까? 그랬더니요, 이와 같이 바위에 다 박혔다 이거야. 그러면 새말뚝이 몇 %나 박혔습니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 땅에다가 산에다가 박은 건 없습니까? 맨 땅에 박은 건 못 찾았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 몇 개나 뽑았습니까? 180여 개까지 뽑았다는 겁니다. 많이 뽑았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고립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풍수에 신봉했죠. 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풍수를 활용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도 명당이라는 것을 우리 풍수에서 도선국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1100년 전에 여기가 후손들의 도읍지가 된다. 서울이 명당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렇게 큰 근본적인 정책을 우리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는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풍수를 자꾸 활용하게 살게 되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바위에다 박아서 이걸 못 벗게 한다든가 그렇게 박아놓음으로써 우리 국민한테 더 강한 압박을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위에다 박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아무 소용이 없는가? 자, 이 풍수에서 바위는 살입니다, 살.
우리 몸에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살이냐면은요, 이 바위라는 것은, 산의 바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악이거든요, 악. 그래서 바위가 많은 산을 뭐라고 그래요? 악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북악산, 설악산, 월악산, 이런 악자 들어간 것은 바위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 바위에서 바위는 산에서 몇 뿌리입니다. 몇 뿌리 악자인데요. 이거는 악에다가 이 스발톱을 박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많은 산에는 묘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쓰질 않아요. 흉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바위에다 박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당신네 너희 나라는 우리가 새말뚝을 명당에다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그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아, 정말 명당에다가 새말뚝을 박아서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이제 인물이 안 나온다. 그때부터 일제시대부터 이 말이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일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고립을 당한 거죠. 정신을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이 다 새말뚝을 박아서 인물이 안 나온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을 당하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선생은 당신은 지금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암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다가 이 암이 점점 커지면 죽는 거죠. 그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걸 노린 거죠. 이 정신을 압박하고 이렇게 고립시킴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생겼다 이겁니다. 스스로가. 이거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고 당시에 S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새말뚝을 이 바위에다 박은 것은 아무 영향이 없다. 풍수학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몸이 아니라 어떤 점에다가 박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바위는 풍수에서 몇 뿌리 악자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지배를 하고, 우리는 정신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우리 국민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이게 아니라고 해야만 이제 앞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런 말을 전해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풀이를 못해가지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말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손들도 역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대, 인물이 안 나온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인물 하나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향입니다. 우리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 말이죠. 이수지 작가 같은 분들,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란다는 얘기죠. 포기. 아주 이것은 정말 중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정신적 고립을 당하고 또 왜 일본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됐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그 답은 뭐냐?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건 왜 힘이 약했냐? 경제가 약하기 때문이죠. 경제가 약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능력이 없고 부가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부가 우선이에요. 또 각 나라마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많은 나라는 우러러봐요. 돈이 없는 나라는 깐보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나라에서 발전한 나라, 돈 많은 나라 가면은 우리는 천대를 합니다. 천대. 우리가 중국 사람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천대를 했습니까? 그 막노동 해러 오니까 월남 사람들 나라 잃고 각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없으면 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약하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 그러면 경제는 뭘로 살리냐? 경제 살리는 방법은 풍수학밖에 없습니다. 풍수라는 게 뭐예요? 부와 명예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당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일본 10배 이상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풍수를 말살시켰던 것이죠. 경제는 좌우간 이유 없어요. 풍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 풍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풍수를 천대시하고 있어요. 풍수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미신이나 이걸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만 하려고 그랬지 대통령 하고 나서 자기가 이 나라를 정말 살릴 수 있는가? 제가 한마디만 물으면 돼요. 뭘 가지고 살릴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말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말로는 이미 다 해봤어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 나라에 지도자만 하려고 그랬지. 완장만 차려고 그랬지. 완장 차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뭘 가지고 살리겠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풍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풍수를 아느냐 말입니다. 풍수를 모르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지금 쑥대밭되고 있는 것도 다 풍수의 영향입니다. 모든 원리가 자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풍수질인데 이거 아니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3.1절 날을 기해서 제가 정말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5월 안으로 또 새로 뽑아야 되는데 누가 되든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되든
두고 보시라니까요. 단 누구라도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거. 누가 돼도. 그런데 지금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냥 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게 국민 다 분열시켜가면서 나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 흥망성쇠는 청계천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청계천을 복귀하거나 청계천을 비법풍수라도 해야 국군이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망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청계천이 배라고 그랬어요.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 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즉사한다는 거예요. 즉사. 즉사는 뭐예요? 전쟁 아니면은 경제. 두 가지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게 즉사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1년 안 가서 이제 박살납니다. 아세요? 세상은 나 혼자는 될 수 없는 거지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기인해 볼 때 이 박민찬이 풍수연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연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이걸 알아보질 못해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같이 해야죠. 박민찬이는 연구만 했던 것이지 혼자 그 청계천을 어떻게 덮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또 한번 명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때만 되면 또 뭐 일본 사람들 욕하고 물론 나빴죠.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요. 못 살면 업신여깁니다. 응? 못 사는 사람은 업신여겨져요. 모처럼 모여도 없는 사람은요. 뒷구정에서 뒷설거지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잘 사는 형제는 말이죠. 아르목에 앉아서 아주 그냥 어시되고 있어요. 에? 더더구나 사회에서 나라에서 나라 간에 업신여기는 거는요. 경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경제는 풍수학에서 있는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요. 박민찬이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제가 죽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라를 살리나 두고 보시라고. 확실하고 완벽한 게 풍수학입니다. 풍수는 자연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자연이 거짓말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제가 과거서부터 대권주자들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재계에 있는 사람들, 많은 풍수학으로 조상묘지나 집터래를 봤을 때 묘를 쓴 만큼 자손이 되는 겁니다. 좋은 양택 명당에서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 거짓말 안 시켜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왔고 너무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 묘를 어저께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럼 어디다 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병철 회장 묘자리 옆이라는 거예요. 저는 1998년도에 제 저서에 이병철 회장 묘를 보고 20년이면 이병철 회장 묘 쓴 지 20년이면 자손이 망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 묘가 흉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옆에다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옆이 또 흉지니까 자 그러면 이재용 자손은 그 직계 자손들은 조상의 묘도 흉터, 부모님 묘도 흉터. 물론 이건희 회장 묘는 그 자손들만 영향을 받습니다. 사촌들과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부도 흉터, 부모님도 흉터요. 그러면 흉기를 받는 자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되죠. 그러면 지금 삼성 하나가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데 삼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풍수가가 그런 엉터리 풍수가한테 그런 엄청난 기업의 운명을 맡기다니 이게 정말 아휴 제가 정말 심장이 터질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 묘 쓴 지 20년 만에 2007년도 11월 달이 20년인데 그 달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에 있던 그 재무팀장이 나와가지고 삼성의 비리를 폭로해가지고 삼성이 얼마만큼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4년간인가 물려놨다가 다시 또 재임했죠? 재임이 아니라 다시 복구했죠. 자, 그때부터 보시자고요. 망하려니까 삼성 그 태평로 사옥이 명당입니다. 거기서 발전한 거거든요. 망하려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서초 사옥 망하는 터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이. 지금요,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거, 이것은, 요만한 일이에요, 요만한 일. 그러면,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칠 텐데요. 이게 정말 올바른 풍수가라면, 제대로 볼 줄 아는 풍수가라면, 여기는 안 됩니다. 제가 명당을 찾아드려야죠. 이렇게 하고 명당을 모시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장례를 안 치렀으니까 아직 이건희 회장이 살아 계시니까 이 순간이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빨리 거기를 취소하고 그냥 놔두고 빨리 명당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GDP 30%가량 영향 미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지탱하고 있고 지금 있는데 정말 풍수 연구가로서 도선국사의 풍수 전수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꼭 삼성에 전해서 급히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급히 삼성에 정말 좋은 명당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98번째 3.1절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36년간 나라를 뺏기면서 그 뺏긴 이유가 경제력이 약해서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업신여겨서 당한 것이다. 그러면 경제를 키워야 된다. 경제를 키우는 방법은 풍수학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못 쓰게 하고
모든 정책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또 우리 문화재를 마구 가져갔고 훼손시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풍수학 정책을 말살시켜서 풍수를 아주 지금 우리나라 풍수학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풍수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이거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빨리 중요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 풍수의 말살 정책을 위해서 자기네가 새말뚝을 바위에다 박아놓고 거짓말로 말이죠. 여기다가 박아서 우리나라가 인물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도 이 일본 사람들이 새말뚝을 박아서 명당이 다 끊겨서 인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사람들한테 정신을 고립당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금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행히도 제가 이 논리를 다시 우리 국민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일본한테 쏘갔다. 바위에다가 새말뚝을 박은 건 풍수학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지금 국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후손까지도 이런 말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명당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말할 수 있다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후손까지 정말 올바른 이 풍수지리가 전해지고 물론 당장 현실에도 필요한 거니까 현재부터 우리 국민이 올바른 그 풍수를 이해를 하시고 활용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로 이게 기반이 되고 이 풍수가 근본이고 모든 원인이고 원리고 살아가는 그런 중대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풍수를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국운이 형성하고 나라가 큰 나라를 될 수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 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알리고 방송에도 알리고 해서 박민찬이 풍수연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절을 기해서 오늘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